백현웅 경정과 그 조병록 경무관이 통한 내용 중에서 저는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 기강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좀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용산보다 더 말이 안 돼.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장님 오딩을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아,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올바른 스탠스예요. 국정감사 때 세관 내용 가지고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네.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올바른 네네. 스탠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부 일원이고 근데 아마 네네네. 그래서 그게 뭐 문제 있나요? 저게 뭐 문제 있나요? 이러는데 저 발언을 그대로 국회에서 하면 국회의원 아니 공무원이 헌법에 정치적 중립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렇게 정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게 뭐가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해. 진짜 저 말이 와, 내가 깜짝 놀랐어, 저. 저 말이 한 10년 전, 12년 전쯤에 국회에서 한번 나온 적 있죠. 아, 당시 윤석열 검사 입에서. 아. 그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걸 국회에서 폭로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제 상급 검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그러네. 기억이 나네요. 그러네. 똑같아요. 아. 그렇네요. 근데 네. 이게 굉장히 이게 뭐지? 나라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움직이나? 그러니까 야당의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 그러면 마약 사범도 강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친 것 같아 진짜. 이게 진짜 강아지 판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공무원들이 스스럼 없이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네. 말도 안 되고 그 논리 안쪽으로 들어가도 사실 저게 경찰이 할 말이 아니죠. 경찰이 할 말이 아니지. 그렇죠. 경찰이 마약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야당으로부터 공격받을 걱정을 왜 합니까? 근데 저 얘기는 누가 사실은 그 정치적 중립을 갖다 버린 공무원 내부에서도 누가 하는 말이냐면 관세청이 하는 말이죠. 저거는. 그렇지. 관세청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우리 얘기가 들어가면 야당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좀 빼주세요. 라고 애원을 할 때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갖다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은 지금 경찰 그 내부 논리에서도 경찰의 입장조차도 아닌 거예요. 저 조병로 씨는. 경찰도 그러니까. 아닌 상황인 겁니다. 저거는. 지금.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이 정부의 일원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 아니 경찰 반부패 수사를 하는 건데 정부가 잘못하고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그거는 오히려 엄정하게 처벌을 해가지고 기강을 그렇죠. 바로 세워야 되는 건데 예. 정부의 일원이니까 그걸 봐줘야 된다? 그 정부의 일원의 정부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일원으로서 우리는 그 호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 또 완벽하게 이게 공직기강이 무너진 게 네. 뭐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은 수사 대상자들이 백혜룡을 찾아왔다라는 거잖아요. 인천 세관 직원들이. 직원들이. 예, 직원들이 수사 중간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빼달라는 것보다 이제 언론 브리핑을 빼달라 뭐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잘랐어. 백혜룡이 진짜 잘랐어. 강크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네. 10분 뒤에 또 저기 인천 그 관세청 국장이 또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이거야. 면담을 갔어. 네. 근데 이제 경찰 잘랐잖아. 저 여기 잘 안 통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인사에서 또 전화가 바로 간 거야. 이게 나라야 이게? 와. 웬만큼 그 간이 붙지 않았으면 그 백경정님 오시는데 앞에서 우리 기다려봅시다 그래갖고 거기 앉아 있습니까? 그 앞에. 옛날에 8, 90년대에 경찰 가가지고 무슨 교통사고나 이런 거 나면 의뢰껏 경찰들한테 돈 주고 촌지 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자들도 막 촌지 받고 그게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서울에서는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교통경찰 하면은 그렇죠, 집 산다고 막 그렇죠. 뭐 말하죠. 왜 이렇게 막 범칙금 뭐 5만 원 내느니 차라리 3만 원 드리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부활했나? 이게 웃겨. 그리고 웬만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지 않으면은 네. 자기 수사하는 경찰한테 가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세관 직원이. 그리고 지난번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그랬습니까? 그 답변을 이게 남자냐 여자냐 그런 말도 물어봤었잖아요. 7070이 네, 7070. 02800에 그랬었죠. 7070이
그러니까 그것도 대답 못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대응도 이상한 게 이번 정부가 아니 그거는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그러면서 의혹만 더 키우고 이번에 관세청도 국회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곤란하다. 이게 왜 이렇게 대답을 하지? 이렇게 대답을 하면 요청한 사실이 있구나. 아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럼 남자냐 여자냐 답변 못 한다. 네. 여잔가? 그러니까 그렇게 여자일 되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 사람들의 대응도 이게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응을 하나?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예. 이게 거짓말은 최후의 수단인 거죠. 답변이 곤란하다. 답변이 곤란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관세청에서 이게 왜 곤란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했으니까 곤란하겠죠, 뭐. 근데 검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판사가 재판정에서 이 이야기를 듣잖아. 그리고 만약에 이거 뇌물 받았냐 안 받았냐 답변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정황들이 뚜렷하게 있으면 판사는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거는? 바로 구속이죠. 혼납니다. 이게 바로 구속 아닙니까 이거? 네. 아니, 사실상 자백을 하는 거랑 거의 같은 거 아니겠어요? 수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당연히 했다고 땡큐잖아. 생각을 하지 이게. 예. 진짜 이 정부는 하얀 신기해. 신기해. 모든 면에서. 이해가 안 돼. 예, 모든 면에서 신기해. 그러니까. 아니 남자냐 여자냐 그거 아니 남자입니다. 뭐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렇죠. 논란을 잠재우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했으면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에요? 아닙니다. 7070입니다. 네,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네. 대통령이 그냥 그 정도 전화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 좀 심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살펴봐. 요 정도 선으로만 얘기했다 한다면 그렇지. 네,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는 그렇게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다시 한번 살펴봐라고 했는데 밑에서 오버했다. 네, 그렇게 떠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뭐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변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지. 하면은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턱턱 막히는 거예요, 이게. 뭐 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없잖아. 난 다시 한번 살펴봐. 이렇게만 말했다. 근데 아. 그거는 네. 본인이 이제 박근혜 수사해봐서 아는 거지. 처음에는 뭐 태블릿 PC 얘기 언론 보도 나왔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될 때까지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특검 들어가면은 그런 식으로 할 거다라고 지레 이제 겁을 먹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박근혜 때도 계속 파다가 나중에는 이제 국정원 특활비도 나오고 막 이렇게 냈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문고리 3인방 얘기 나오다가 막 이제 계속 옮겨갔거든요. 그거를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게 안 나올 것 같아도 딴데 특히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이제 저는 약한 골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나올 거라고 봐요. 그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제 온건파라고 할까요? 예. 뭐 김웅 전 의원이라든가 막 이런 분들은 그냥 특검을 하자. 대통령이 그때 전화한 거 인정을 해라. 그거 어차피 직권남용 안 된다. 법리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받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주장들을. 근데 그걸 안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법리적 궁금증은 전화를 했고 그러한 뭐 마일드한 수준의 얘기를 한 것도 맞는데 그 배경과 의도와 동기가 불순했다라고 하면 혹시 죄가 됩니까? 그러면은 좀 얘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7070 통화하고 나서 이틀 뒤에는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한 게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네. 그건 또 이종섭 장관이 그건 대통령께서 전화한 게 맞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전화한 거는 이미 나왔어요. 근데 굳이 이틀 전에 한 번 더 한 거 요거를 왜 굳이 대통령이라고 안 밝히냐 이거죠. 그러네. 네, 그건 오히려 대통령이라고 밝히는 게 의혹을 더 깔끔하게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러네요. 여사님인가? 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했으면 이게 형법으로는 어떤 죄가 돼요?
이게 민간인이? 민간인은 아무 죄도 안 되죠. 이제 직권남용은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죄라서 아무 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그리고 죄가 안 그러니까 돼? 직권이 없으면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네. 직권이 없다 재판에 개입할 그래서 무죄가 난 건데 심지어 공무원 대법원장도 아닌 아예 민간인이 이렇게 공무원한테 전화해갖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근데 그건 김건희의 말을 안 되는- 들은 근데 다만 만약에 말을 들었다면 네. 국방부 장관이나 네, 이런 근데 사람들 다만 이렇게 네. 될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은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죠. 그 그렇겠지. 말을 근데 그러면 어.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전화했다면 네. 공범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네. 공범이 될 이종섭 수가 있네. 장관은 직권남용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음. 거기에 가담한 공범은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최순실이 있구나. 그렇게 처벌받았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럼 그렇지. 이제 정치적 문제가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위헌이다 뭐 이럴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탄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다 주가 조작 세력이 동기인 저 이종호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논란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또 네. 이것은 맹렬히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방어선의 어떤 그렇죠. 그게 되는 거겠죠 네. 아마.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최서원 씨 이제 네. 제명한 최서원 씨가 최순실 씨가 가장 컸던 거는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이 가장 컸는데 그랬지. 그때 같이 들어갔던 게 업무방해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여러 개가 됐거든요. 근데 가장 20년이 나오게 된 거는 어쨌든 뇌물이었고 근데 그런 거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사실은. 공무집행방해도 적용할 수 있겠다 이거. 뭐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 이첩을 회수를 해버렸잖아요. 이첩된 서류를. 저 공무집행방해는 근데 이제 폭행이나 속임수나 협박을 해야 되는데 아 네. 위계 아까 예, 속임수. 예, 뭐 속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뭐 협박 그쵸 영부인이 전화하면 그 자체로 협박 무섭기는 협박이지. 하겠죠. 무서운데 나 내 진짜 말을 안 무서워. 제일 내 말 안 무서워. 들으면은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제일 무섭다고.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